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탈북 주민단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또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정부가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한국 정부는 공익침해 등을 지적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탈북단체들은 그러나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의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한국통일부의 이종주 인도협력국장이 30일 오전 9시부터 2시간가량 화상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크게 3가지 사안이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와 관련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셈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이유와 8월부터 실시될 25개 비영리법인 사무검사에 대한 배경, 그리고 64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등록 요건 점검 등에 대해 그 취지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이런 조치들이 민간단체들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하며 해당 단체들의 의견 표명과 이의 제기, 사법 구제 등 충분한 대응 기회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국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는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 활동이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인 목적의 사업, 허가 조건 위배, 공익침해에 해당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전단 살포가 오랫동안 지속돼 남북 합의를 위반하고 긴장 조성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누적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사무검사는 매년 제출하는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단체들로 구성된 것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이력 등의 이유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 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진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영리 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통해 통일부의 등록단체 사무검사는 지난 22년 동안 겨우 4개 단체였고 이 가운데 등록 취소는 1개 단체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처럼 전단을 이유로 단체 2곳을 등록 취소하고 25개 북한 인권과 탈북민 단체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무검사를 벌이면서 64개 단체를 추가해 대규모로 들여다보겠다고 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탈북민 단체들과 지원 단체들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22년간 살면서 그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알게 됐고 또 미국에 나갔다 오면서 실제 선진국가 자유민주주의 인권이란 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10수년간 북한 인권 활동을 하면서 요즘 같은 상황을 보게 되니까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일인가?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자가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위축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다음에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설명을 저희가 일일이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업무적인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 취소를 당한 탈북단체들은 앞서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됩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통일부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정찬배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베네수엘라의 군사 협력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입장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과 베네수엘라의 군사 협력 가능성을 조사 중이란 보도 뒤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과 베네수엘라의 군사기술 협력과 제재 위반 가능성을 조사한다는 보도와 관련한 VOA 질문에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9일 이메일 답변을 통해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28일 유엔 전문가 패널이 북한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기술 거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것이 제재 위반일 수 있다는 경고를 베네수엘라 당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문가 패널은 사무엘 몬카다 유엔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에게 지난 10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보낸 서한에서 양자 군사협력의 구체적 조건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엔 제재 조항까지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알라스테어 모건 전문가 패널 조정관은 지난달 12일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북한과 베네수엘라 간 협력은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매우 잘 알려진 방식이라며 의심스러운 협력에 관한 정보에 대해 답신을 요청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엘리엇 에이브럼스 국무부 베네수엘라 담당 특사는 28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 추가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특사는 전문가 패널이 보낸 서한의 내용과 마두로 정권의 무응답, 그리고 양국 간 군사협력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국무부는 이 같은 유엔 제재 위반이 잠재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앞서 지난 3월에 제출한 연례 최종 보고서에서도 북한과 베네수엘라 사이에 군사기술 분야 협력 정황을 새롭게 제시하며 관련 정보를 당국에 요청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2인자로 꼽히는 디오스다도 카벨로 재헌의회 의장이 지난해 9월 북한을 방문해 군사와 기술 협력을 약속하는 일련의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프웨이 뉴스 지다켬입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제안한 경기부양책 법안에 70억 달러 이상의 무기 프로그램 지원금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엔 북한과 이란의 위협을 염두에 둔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27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1조 달러 규모의 5차 경기부양책입니다. 공화당이 백악관 재무부 등과 조율을 거쳐 내놓은 177조 분량의 이 법안에 따르면 총 29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지원금이 포함됐으며 이 중 70억 달러는 각종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지원금으로 편성됐습니다. Senate Republicans and the administration have been consulting over the last few weeks to come up with a realistic proposal with what we think is an appropriate amount of additional debt to be added to the economy at this time. 법안에 담긴 국방지원금 가운데 공군의 경우 방위산업체 로키드 마틴의 F-35A에 6억 8,600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F-35A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적지역 깊숙이 침투해 전략 표적을 타격하는 핵심 전력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또 공군의 기존 수송기보다 동체를 늘린 로키드 마틴의 C-130J에 7억 2천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여기에 쓰이는 ANTPY-2 레이더에 3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방산업체 레이시언의 ANTPY-2는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에 사용되는 고성능 레이더로 원거리 탄도체를 정밀 탐지하는 기능이 특징입니다. 법안에는 또 보잉사가 주요 계약자인 지상 기반 중간 단계 방어체계 강화에 2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에 국방지원금이 담긴 것에 대해 공화당은 국방 예산은 경제와 국가 방위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경기부양책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양당의 견해차가 커 논의는 난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 정권의 미사일 위협 대응 강화 차원에서 이지스함을 대폭 추가 배치하는 등 이번 여름에 최신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시험할 계획이라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은 28일 갱신한 해군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국방부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더로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공중에서 요격하는 해군 이지스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을 2025년까지 지금보다 17척 더 늘린 65척을 보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번 여름 하와이에서 신형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이자 고고도 해상 요격 미사일인 SM-3 블록 2A를 동원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정한 발사체 요격 실험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하와이 배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현재 미북 협상 성공 가능성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29일 미국 비영리 단체 커먼웰스 클럽이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VOA 질문에 협상 성공 가능성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협상은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또 과거 자신이 북한과 협상했을 당시엔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였지만 지금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이를 포기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단계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보유의 절박성을 느끼지 않도록 체제 전복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이달 초 동해상에서 대함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30일 한국군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6일 함경남도 동쪽 해상에서 대함 미사일을 발사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당시 사거리엔 100km 미만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의 대함 미사일 발사를 통상적인 하계 해상 훈련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한미 정보 당국이 긴밀한 공조 아래 당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했으며 한국군은 만반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